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동맹 간 상호 운용 능력과 공동 대응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 림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26개 나라 38척의 군함이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 집결한 가운데 캐나다 함정은 훈련 직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 단속 임무에 투입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진주만 펄하버, 환태평양 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각국의 군함들이 집결했습니다. 림팩은 미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군 훈련입니다. 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군함과 초계기 등을 파견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함을 비롯해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함 등을 참가시켰습니다. 1971년 시작해 올해 28번째를 맞은 림팩 훈련은 미국과 동맹의 상호 운용과 작전 능력을 높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 간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는 26개 나라 38척의 군함이 참가했습니다. 제 뒤로는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BOE는 캐나다 측의 초청으로 밴쿠버함에 올랐습니다. 케빈 화이트사이드 밴쿠버함 함장은 림팩 훈련은 파트너 국가와 상호 운용성을 작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매함인 위니펙함과 함께 림팩 훈련을 마치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12월까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단속 임무를 펼친다고 밝히고 대북 제재 회피 단속 임무 역시 캐나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many operations and exercises we'll be doing with our partner nations is operating around the South Korean area and enforcing UNSCRs around that area. Maintaining safe sea lines of communication is really important to Canada as it is to all of our other partner nations. BOE는 한국 측의 초청으로 14,500톤급 한국 해군 수송함 마라도함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 마라도함을 비롯해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 등 함정 3척과 잠수함인 신돌석함, 상륙 돌격 장갑차 9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미국 동서센터가 주최한 신뢰 제로 세계의 연결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크리스 맥필립스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략기획정책국장은 30일 연설에서 현재 안보 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통합된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가 북한의 무기 실험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So what President Trump did starting in 2017 in Korea is what stopped nuclear tests, it stopped missile tests, it stopped provocative activity, is we showed strength. Instead of asking for cooperation, instead of begging for meetings, the Trump administration told North Korea, we're actually going to resist what you're doing and we're actually going to threaten real consequences should you continue down this path. 스틸웰 전 차관보는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최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정상회의에 포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한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같은 뜻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되고 통일된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강화된 대북 정보 감시 정찰 수집 활동과 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향후 또는 진행 중인 작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래 작전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외교적 접근을 약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해군 호위함인 파라마타함이 지난달 말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불법적 환적 등을 감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9일 이같이 밝히고 호주군의 이번 감시 활동은 2018년 이후 7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호주의 이번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은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면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으로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Seoul is also eager to ensure that it will become part of the evolving set of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particularly as the world is witnessing, in the case of Russia, in a very blunt fashion, the intentions of some authoritarian countries.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 강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민주주의, 자유, 시장 자유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면서 새 대통령의 방향은 한국의 연속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한국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 리스크 확대에 대해서는 반론이 강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펼쳤을 때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면서 이제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식의 균형 외교를 펼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탄력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도 한국이 서방과의 연대 강화에는 결과가 따를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이 더 큰 대가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 reality is everybody knows it's a systemic challenge for those countries that are competing with China, and that includes South Korea. So I think we just have to be rather realistic and clear-eyed about the fact that there's going to be tension with China. 따라서 한국은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hina may do that, but then that just reflects again the true nature of the Chinese regime, as well as why South Korea should diversify its trade away from China and also standing up for its values and principles. 전문가들은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국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주장한 데 대해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존 무어 웨일 코넬 의과대 바이러스학 전문의는 1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채기와 기침 등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북한의 이번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북한의 선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맥키 런던 위생 열대의학대학교 교수도 VOA에 코로나는 그런 식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이한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과 엇나가며 물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소포나 우편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10,000분의 1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올해 탈북 학생 12명에게 $60,000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자유에 대한 지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크레이머 부시 연구소 글로벌 정책 담당 운영국장은 1일 VOA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부시 전 대통령이 탈북 학생 장학금 제공 등 북한의 자유에 관심이 높은 것은 그의 외교 정책과 직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레이머 국장은 이어 북한 자유장학금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폭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책 이반자들과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부시 연구소의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북한 내 주민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문서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와 여론조사가 이런 노력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